오늘 그 시너지 문제 1등급 문제 싹 다 풀고 정리하고 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접선까지 최대한 좀 나가 볼 테니까 봅시다. 얘부터 보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죠. 연속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그러면 항상 연속 문제 풀 때는 이제 함수가 바뀌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 1이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시면 등호가 위쪽에 붙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 써져 있는 극한값 있죠. 극한값 x-1분의 저 밑에 거 쭉 쓰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얘가 a 플러스 b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되나요? 이렇게까지 a 플러스 b입니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누구의? 함수의. 되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럼 볼게. 분모부터 확인을 해보면 분모 자리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럼 0으로 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첫 번째 자, 얘 1 대입하시면은 1, 그 다음에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a만 남죠. 마이너스 a만 남고 얘가 0이 되니까 a라는 값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는 1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1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0이 나오는 구조니까 그럼 인수분해를 싹 해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1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 하시면 얘는 1, 그 다음에 1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면 1이 나오고 1이 잠깐만 얘가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군요. 네, 0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죠. 인수분해가 되시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 자리가 그대로 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 x-1이다. 요까지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니까 약분까지 되겠네요. 약분해가지고 대입하시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시면은 1 빼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a 플러스 b라는 값이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네. 되니?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요.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대입해가지고 넘겨주시게 되면 b 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 b 값을 다 찾았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극한값 계산한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대충의 그래프 개형을 잡아보면 이런 식이 되거든. fx라는 함수가 지금 두 개로 쪼개지죠, 얘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에 써진 게 마이너스 x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군요.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써져 있는 식은 인수분해된 형태니까 x-1분의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는데 야 어차피 x라는 게 지금 등호가 이쪽에 1이 붙어 있죠? 맞아요? 여기에 1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1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을 그냥 약분해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죠. 2차 함수 형태가. 되니? 그러면은 요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고 요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애가 1일 때까지
1일 때까지는 이렇게 함수가 그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또 그려져야 되는데 1부터 3까지에서는 요 2차 함수 형태가 그려지고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2가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되나요? 여기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지금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대충 값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을 테니까요. 여기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라는 값이다 라고 딱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 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잖아.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요 값, 요 값. 즉 얘가 바로 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비교는 해봐야죠.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요 값과 요 값 중에 누가 더 작나는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 값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은 4에서 빼고 더하기를 하니까 얘가 2,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중에서는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더 작죠. 당연히 얘가 더 작으니까 이 값을 최소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돼서요.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태씨 왜 멍 때리고 있어?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속함수 문제에다가 일반적으로 연속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다가 최대 최소라는 개념까지 조금 추가된 뭐 그런 내신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정리하시고요. 389 갈게요. 강훈아 안녕. 자 389 보겠습니다. 389번은 좀 특이한 문제예요. 왜 특이하냐? 얘는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였는데 지금 거기다 동그라미 쳐 얘는 불연속이래요. 불연속. 문제에서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니까 첫 번째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1 대입하니까 9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얘가 아니다죠. 그래야 불연속이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a라는 값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냐면 7이라는 값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게 불연속일 때를 뽑아낸 거지. 되니? 자, 그런 다음에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두 번째는 fx라는 함수와 곱하기 f3-x라는 형태 두 개를 곱했을 때 얘는 x는 2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연속이래요. x는 2에서.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가볼까? 자, 잘 봐. 곱함수의 형태가 나오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오면 항상 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 곱하기 연속 그 다음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항상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럼 이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이 되니까 그냥 연속인지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연속함수의 함수값 문제에서 주어진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는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100% 정의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함수값 3개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지. 항상 곱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거 두 개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좀 해주는 절차가 필요해. 자, 근데 볼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x가 2라는 것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fx라는 함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앞에 써져 있는 fx는 1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전부 연속인 함수가 되니까 fx라는 함수는 그냥 연속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연속인 게 확인이 됐고 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형태 나왔을 때는 쌤이 치환을 해서 하라고 그랬지? 그냥 어설프게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치환을 이용해서 해보시게 되면 자 갑니다. 3-x라는 것을요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3-x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하는데 넘기고 정리하면 아니죠. 넘기고 정리할 필요도 없네요. 3-x를 t라고 치환을 하시게 되면 현재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x는 2라는 지점에서의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결국 t라는 값은 뭐와 똑같아지냐면 1이라는 지점과 똑같아지죠. 아, 그럼 이런 얘기네. 여기에 나와 있는 3-x라는 친구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에 얘를 t라고 하는 순간에 요 t에 대한 애는 누구에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1이라는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ft가 1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불연속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fx는 연속이 될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f3-x는 불연속이 되는 형태가 돼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즉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다. 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는 연속이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결론이 fx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요 x 자리에 누구? 2를 대입했을 때 되나요?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되게끔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죠. 그럼 f2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문제에다가 2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자 문제에다 2를 대입하는데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누구에 대입을 해야 되냐? 2니까 위에 거에다 대입을 해줘야겠네요. 따라서 4 플러스 a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결론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네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0번. 자, 390번도 똑같습니다. 389번과 마찬가지로 곱함수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거거든. 곱함수의 연속성. 그러면 곱함수의 연속성은 연속, 불연속, 불연속 요 세 가지 중 하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식의 형태가 fx부터 분석을 하자. fx부터. 그러니까 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모의고사에 나오는 기출문제나 이런 거일수록 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자꾸 눈여겨봐야 돼. 정민아? 어딜 봐? 그지? 그럼 fx 자체를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해야 되는데 정민 씨가 해보자. fx는 뭐니? 무슨 함수니? fx는 뭐예요? 다항함수죠. 그래서요. 계속 분석하세요. 자꾸 분석해야 늘어요. fx가 뭐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야? 지금 우리가 연속 불연속 풀잖아. 연속 불연속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야? 연속이야? 자 보세요. 잘 봐. 집중. x는 0을 대입해봐. 그럼 얼마가 나와? 위에 거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밑에 거는요 3이 나오네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라는 거야. 자,
fx를 분석을 했을 때 얘는 x는 0에서만 불연속인 함수죠. 여러분들 아마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그 작년 11월 모의고사 고2 거 풀어보셨을 텐데 11월 모의고사 고2 29번이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 앞에 있는 거 29번 문제인가? 29번이다. 29번 문제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 대한 형태였을 거예요. 답이 7 나오는 거 7개 나오는 거 순서상 찾는 거. 난 이거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이거랑 똑같아. 그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지금 배우는 390번이랑 푸는 방식이 동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곱함수의 연속성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연속인지 연속 불연속인지 불연속 불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것만 딱 정립을 해놓으면 돼. 알겠어? 그것만 머릿속에다가 딱 정리를 해놓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쉽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런 말을 붙였어요. x는 0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 숫자 범위에서는 연속이라는 거죠. 이해되나? 나머지 숫자 범위에선 연속이야.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식이 갑니다. fx가 fx-a랑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그거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갈게요. 얘는 어디서만 불연속이라고 그랬냐면 x는 0에서만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얘는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될 때 쓰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0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요걸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죠. 맞아요?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됐니?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a가 0이야.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는 말 있어 없어? 없죠. 맞아? 그럼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런 얘기지. 아, 얘가 0이네요. 그럼 이런 거 아니야? fx 곱하기 fx예요. 그냥. 그러면 fx 곱하기 fx의 꼴은 0에서 불연속이고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얘는 뭐야? 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거잖아.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방법이 강훈아 뭐밖에 없다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뭐밖에 없어? 푸는 방법이? 정의. 그러면 fx라는 것과 fx라는 것 두 개를 제곱한 거니까요. 각각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하자 이 얘기죠. 됐냐? 구하자. 자, 좌극한 갑니다. 좌극한 0 대입하세요. 0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마3. 얘도 마3. 똑같은 거니까. 됐니? 그 다음에 위에 거 갑니다. 자, 우극한 갈게요. 3, 3.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값은요. 등호 붙어 있는 것 쫓아가면 0 대입하면 둘 다 3, 3이죠. 아,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얘 얼마? 9. 얘 얼마? 9. 얘 얼마? 9. 세 개가 어때? 똑같네. 따라서 A는 0에서 뭐가 돼요? 연속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되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작년 요거 같이 복습해. 요 문제 2020년 11월 고2 29번 똑같아요. 문제가 걔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조금 더 따질 게 많아서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 아마 푸셨으면 수업하셨니? 29번 하셔주셨어? 그거랑 똑같아. 알겠어? 복습해. 같이 묶어서 봐야 돼. 자, 잘 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니? A가 0이 아닌 거예요. 다른 숫자인 거죠. 다른 숫자. 됐어요? 다른 숫자. 그럼 A가 0이 아니면 연속이랑 불연속인데 자 여기서 또 이게 나눠지거든. A가 양수일 수가 있고요. A가 음수일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이걸 왜 구분해 주냐? 문제에서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자 이걸 구분해 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위에는 1차 함수가 나오고 밑에는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요 분기점, 함수가 바뀌는 분기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의 함수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가 다르죠. 그러면 fx라는 원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a라는 것을 내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형태가 되지. 그러면 a라는 것이 음수 쪽에 있을 때와 양수 쪽에 있을 때 함수가 다르니까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알겠나요? 항상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A가 이제 양수. 그럼 A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이런 얘기네. A가 양수면 fx 곱하기 fx-a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가 0일 때 불연속이고요.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가 a일 때 불연속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두 가지 형태를 다 따져야지.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요. 갑니다. x가 0일 때는 얘가 불연속이야. 그럼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거든. 그럼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제로가 돼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라는 걸 대입하는데 a라는 걸 지금 뭐라고 가정했냐면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구조가 되고 따라서 음수니까요 1차 함수에다 대입을 해야죠. 그럼 1차 함수에 대입하시면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제로다가 돼서 a 값이 하나가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네요. 요게 하나 찾은 거. 자,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x가 a일 때 갈게요. 자, 그럼 x가 a일 때는요. f0 이죠? 그죠? 근데 얘는 연속이거든? 됐니? 얘가 연속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f-a가 되죠? 아니고? 아니지. 쏘리. 다시. 여기다가 a를 대입하니까 fa죠. 미안해. 여기다가 fa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대입하면 f0이거든?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불연속이야. 그럼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a라는 값을 내가 양수라는 값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요거는 2차 함수 형태가 되니까 잘 보세요. 2차 함수 형태가 되니까 a 값을 대입하시면 a제곱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나와야지. 그러면은 요거 a 값 계산하시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1이라는 것과 3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3은 여기서 계산을 해놨으니까 개수에서 빼주면 되고 a가 1이다까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됐니? 요렇게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a 값이 벌써 몇 개가 나왔어요. 요까지 했는데 여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나왔어? 두 개가 나온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해봐. 자,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도 똑같이 얘랑 따져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뒤쪽에서도 몇 개가 나오냐면 뒤쪽에서는 똑같은 값들이 나와요. 중복되는 값들이 나와. 중복되는 값들이. 그래서 정답 자체는 뭐가 되냐? 답은 3개가 되면 됩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네.
그럼요. 이게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랑 둘 다 연속이 돼야 되죠. 둘 다 연속이. 그럼 x가 0일 때는 얘는 불연속, 얘는 연속. 그럼 0을 대입했을 때니까 연속 함수 값이 이렇게 나와야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a일 때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잠깐만. 얘가 연속이죠? 네, 얘가 연속이 되고요. 여기다 a 대입하면 얘가 불연속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불연속이니까 a를 대입하는데 a 값이 양수니까 됐죠? 양수 대입하시면은 문제식에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a 값이 1이랑 나오는데 아하, 여기가 두 개 다 만족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얘도 연속돼야 되고 얘도 연속돼야 되지. 그럼 얘가 안 되네요. 얘만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난 딱 또는으로 봤는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a 값은 첫 번째 케이스에선 3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3이 나와요. 두 개네요. 두 개. 요까지가. 그럼 여기서도 하나 계산하시면 요거는 똑같이 계산해봐.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됐니? 정리하시고 391번 있죠? 391번. 39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게 6평 문제였는데 6월 평가원 문제였는데 391번은 직접 해보십시오. 389번, 390번 풀었던 내용이랑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니까 불연속인 지점 확인하고 0이랑 a겠죠. 당연히 0이랑 a가 불연속인 지점 확인하고 두 개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요 구조랑 똑같아. 요 구조랑 똑같고 연속인지 연속 불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내가 좀 힌트를 드리면 391번 문제에서는 불연속이 나와요. 알겠니? 불연속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직접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대입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 한번 해봐. 오케이. 391번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자, 392번 별표. 자, 지금 앞에서 세 문제 89, 90, 91 요 세 개가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 갖다가 따지는 거였으면 392번은요. 392번은 얘는 이렇게 써놔. 3차 함수 추론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이 단원이야. 3차 함수 추론하는 거. 근데 얘가 연속이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뒤쪽에서 이제 기말 범위에서 배우는 미분계수, 도함수, 그 다음에 뭐 극대극소, 최대최소,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이런 거랑도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얘처럼 연속 형태로 나오는 건데 자 문제를 확인하는 법들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알겠어? 동현아 집중해서 들어라. 뻘짓하지 말고 야 니네 멋대로 풀지 말고 아직 모르잖아. 니네가 수능이라는 것 자체를 니네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해. 확인하고. 자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동그라미. 항상 최고차항 개수랑 차수 몇 차 함수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버릇처럼 해야 됩니다. 버릇처럼. 그런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동그라미 거의 밑줄. 연속인 함수 gx. 아, gx는 뭔진 모르는데 연속이야. 알겠니? 그랬을 때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라는 것과 gx를 곱한 게요.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래요. 자, 그럼 생각. fx랑 gx가 이건데 어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fx가 3차야. 적어 다. 야, 적어. 니네가 문제 보는 눈이 아직 없어서 자꾸 익혀야 돼. 그럼 잘 봐. 2차거든. 얘가 몇 차일까? 이 생각이 들어야죠. gx라는 함수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얘가 3차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근데 두 개를 곱한 게 2차의 형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차면 차수가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차라고 함은 어떤 꼴인 거야? 1차식 분의 숫자 꼴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즉 분수함수거든. 아니? 그래야지만 3차랑 분수함수를 곱했을 때 2차가 나오겠구나. 가능성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근데 잘 봐. 만약에 ax 플러스 b분의 어떤 k꼴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는요. 분모가 1차죠. 그럼 분모가 1차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하죠.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1차니까? 무조건 0이 될 거야. 하나에서라도. 니네 직선 그리면 x축이랑 만나는 점 무조건 하나는 생기죠? 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잖아. 연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뭐야? 갑자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거 아닐 것 같아. 문제 조건이랑 맞지가 않으니까. 됐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만들면 이 모양이 나올까? 3차에다가 어떤 gx를 곱했는데 이 모양이 나오게 하는 방법. 자, 두 번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2차분의 1차인 거야. 누가? gx가. gx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2차분의 1차가 될 수가 있죠. 혹은 더 될 수도 있고. 즉, 이런 얘기야. 잘 봐. gx가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분수함수는. 자, 분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셔야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이 생기면 0이 되는 값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불연속이 되니까. 근데 1차는 이렇게 1차로만 잡아놓으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2차는 잘 봐. 2차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될 수 있죠. 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이 이쪽에 있으면 0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있으면 0이 되지 않지. 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추론을 끌어가는 거야. 됐나? 야, gx가 2차, 1차, 이런 형태일 수도 있구나.
그럼 이런 것도 되거든. 3차, 2차여도 약분이 되면 뭔가가 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확인을 한 건 뭐냐면 3차를 2차로 줄일 거야. 두 개를 곱했을 때 2차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요 경우 제일 간단한 경우는 안 될 것 같아.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 아 그러면 이렇게 차수를 높여가면서 식을 좀 만들어주는 형태가 돼야겠구나.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요게 생각인 거예요. 아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떠올리는 생각들. 됐니? 자 그럼 잘 봐. 가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제 문제 풀게요.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나중에 쌓이고 하면 머릿속에서 문제 처음 봤을 때 어차피 수능에서 나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내용들일 테니까 문제 읽어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자 갑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fx고요. 연속인 함수 gx가 있고요. 가조건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g0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볼 거냐면 가라는 식에서 눈에 띄는 말이 모든 실수야.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제일 간단한 숫자 나에 나와 있는 거 써먹을게요. x를 0을 대입해 볼게요. 가에다가. 자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f0이 되고요. g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자 어떤 값이 나오냐면 0이네요. 0이네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1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래? 1이니까 0이 아니죠. 문제에서 나 조건에서 g0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냐?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찾아냈네. 그럼 f0이 0이라는 얘기는 f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fx라는 함수가 어떤 식이 나오냐면 x 곱하기 2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다. 이 정도로 내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로.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값이 내가 궁금한 함수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거 찾고 싶거든. 이거 갖다가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되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 과감하게 나눠버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됐나요? 과감하게 나누시라고. 됐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며. 그럼 이런 거죠. 선생님 fx가 0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 있어. 그건 이따 극한 처리하면 돼. 일단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fx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식 갖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요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됐나요? 오케이? 이게 뭐야? gx야. 근데 문제에서 gx가 뭐라고 그랬어? 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에서 연속. 되니? 그러면 확인부터 하자. 첫 번째, x가 0일 때부터 확인해 볼게요. x가 0. 그럼 x가 0이야. 그럼 x가 0이면 0분의 0꼴이네? 극한이? 그럼 0분의 0꼴 극한 뭐 하면 돼?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연속 만들 가능성이 생기겠죠? 함수값이나 이런 게. 되나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찾자. 자, x가 0일 때 라고 생각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값이 얼마야?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1이네? 그럼 정리하면 약분되죠?
그럼 연속이 되죠? 대입하세요. 0 대입하고 0 대입해봐. 오케이? 됐니? 그러면 얘가 0을 대입하면 0이야 0이 아니야? 0 아니죠? 다시 확인. 0 아니죠? 얘 0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논리 이해했어? 다시 얘 0이 아니야? 그럼 얘 0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0 되면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니네가 맨날 하던 거 거꾸로 한 거야.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얘도 0이 돼야 된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0이 아니니까, 아닌 게 확실하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니? 그럼 0 대입해. 0 대입하면 뭐야? B네? 그럼 B분의 뭐야? 3이죠? 걔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죠. 아, 그래서 뭘 찾은 거야? B 값을 찾은 거야. B가 3이야. 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F1이요. 자연수래요. F1이 자연수. 그럼 F1을 다시 써볼게요. 이제 fx를 다시 써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래. 요거거든. 얘가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1 대입한 거죠. 네, 쏘리. 다시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1 대입하세요. 그럼 F1은 1 대입하면 1 곱하기 대입하시면 A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게 뭐야? 자연수래. 그럼 얘들아 A 플러스 4가 자연수래. A 플러스 4가. 됐니? 그럼 A는 최소한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여야죠. 그래야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구하래? G2의 무슨 값? 최소값. 동그라미 쳐. 최소값. 야, 항상 얘들아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모든 값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거 확인을 해줘야 돼. 모든 값이. 근데 문제에서 F1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F1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고 G2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갑니다. 이제 마무리. GX 갈게요. 다시. 그럼 GX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GX의 식은요. 아까 여기다 쓴 거 그대로 가져오면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거든. B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X 플러스 3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아까 검증한 게 뭐였냐면 요것 때문에 0이 걸리적거렸는데 왜냐면 0이 되는 값이 생기니까 근데 0일 때는 해결을 한 거야. 여기서 B가 3이라는 것을 찾아냄을 통해서 0일 때는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준 거야. 여기까지 단계가 이해가 됐어? 그럼 이거 날려. 이거 날려도 돼요. 네, 날리세요. 날려. 그럼 남은 게 누구만 남았냐면 여기가 2차가 남았고 여기가 1차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값이 0이 될 가능성이 아직 있어 없어? 이 값이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거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얘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건 뭐야? 실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아,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지면 안 되니까 판별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돼서 a의 값의 범위가 얘가 마이너스 루트 12보다 크고요. 루트 12보다는 작구나. 이런 범위가 나와야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하시면 요렇게까지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얘 계산할게요.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2루트 3보다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a 값들을 찾아보면 그 a 값들은 얘가 대충 마이너스 3. 얼마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그냥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까지 해서 총 7개의 정수가 나온다라는 결론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답 찾을게요. 답은요. G2의 최소값입니다. 자, 2 대입하세요. 그럼 2 대입하면 0 아니니까 날려버리고 2를 대입을 해.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의 값이 나오냐면 얘가 A, 2A 플러스 7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가 5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 값이 최소가 되길 원해. 그럼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분모가 뭐가 되면 돼요? 가장 큰 값, 최대가 되면 되겠지. 되니? 그럼 가장 큰 값이 최대가 되면 되니까 이거 중에서 대입한 거 누가 있어요? 3이 있네요. 3을 대입하면 제일 커지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G2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13분의 5와 같습니다. 이런 결론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3분의 5죠. 됐어요? 요게 이제 수능 문제였고요. 수능 4점짜리 문제였고 몇 년도더라? 한 3년 전인가? 그래요. 3년 전인가 나온 건데 수능 4점짜리 문제였는데 많이들 틀렸어요. 많이들 틀렸고 좀 난이도도 있죠. 연속해서 우리 식 찾아가는 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거는 이거야. 요거. 아, fx라는 것과 gx를 곱해서 나왔을 때 요 정도 생각까지 끌고 가서 결국 분수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아니, 그럼 분모가 우리가 배운 거잖아. 배운 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수능에서. 알겠어요? 배운 거대로 나와. 수학 문제가 막 되게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수능에. 니네가 배운 게 나오는데 그 배운 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문제 해석이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꾸 쌤이 강조하는 게 문제 해석인데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은요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못하겠죠. 계산 자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요 고난도 문제라는 게 무슨 대단히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는. 알겠지? 그게 요새의 트렌드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정리해 두세요. 됐죠? 네.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